네, 오늘 제가 낭독할 책은요, 이 책입니다. 학교 생활, 나라면 어떻게 할까? 우리 학교에 입학한 친구들 이제 개학을 했잖아요. 특히나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또 이제 학년이 바뀌면서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책은요, 이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인 교수님께서 직접 쓴 책인데요. 어떻게 하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기술을 해놨습니다. 자, 학교 생활, 나라면 어떻게 할까? 낭독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은 만질수록 똑똑해지는 촉감놀이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김승언 지음. 지은이 김승언, 터치아이 발달센터의 대표이다. 2014년 9월부터 한양대학교 의과대학과 MOU가 체결되어 연구자문위원으로 일한 바 있다. 또한 2015년 7월 보건복지부 지정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실시기관에 선정되었고 2019년 9월부터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선정되어 발달장애 부모교육 사업을 진행하였다. 네, 지은이 소개를 잠깐 해드렸고요. 목차 소개하겠습니다. 챕터 1, 내 아이를 금손으로 만드는 촉감놀이. 챕터 2, 촉감놀이 이렇게 하세요. 챕터 3, 촉감놀이 이런 게 궁금해요. 챕터 4, 만질수록 똑똑해지는 촉감놀이 76까지. 네. 이 아이들 두뇌 발달과 이런 창의력 부분에서 중요한 게 촉감놀이죠. 그래서 이 책을 낭독을 해볼게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촉감놀이 이렇게 하세요. 이 부분이었어요. 페이지 36페이지부터 낭독해 보겠습니다. 1. 알레르기 반응을 꼭 확인하세요. 아이들마다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항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평소 음식으로 먹을 때 알레르기가 없다가 몸에 닿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몸에 닿았을 때는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데 먹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 알레르기 반응이 없던 재료였는데 아이의 그날 컨디션과 몸 상태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촉감놀이를 하다가 알레르기 반응이 올라오면 바로 중단하고 아이를 깨끗이 씻긴 다음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씻었는데도 서서히 가라앉지 않거나 심해지면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책의 촉감놀이 재료 76가지는 되도록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로 선별했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접촉해본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접촉해본 경험이 있으면 일일이 알레르기 반응을 사전에 시험해보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을 잘 숙지해 두었다가 이상을 일으키지 않는 재료로 잘 선별해서 놀이하시길 바랍니다. 2.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촉감놀이 기본 동작. 촉감놀이 할 때 기본적으로 취해야 하는 동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촉감놀이는 재료에 따라 아이와 함께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와 부모의 손이 적극적으로 함께 마주하면 가장 좋습니다. 아이가 손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관절을 어떻게 구부려야 하는지 부모의 손을 통해서 체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촉감놀이 할 때 다음과 같은 기본 동작으로 함께 시작해주세요. 1. 함께 누르기. 바닥에 재료를 놓고 그 위에 아이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아이 손 위에 부모의 손이 포개지도록 해주세요.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의 손으로 아이 손이 눌러지도록 힘을 줍니다. 엄마 아빠의 손으로 아이의 손등 부위를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아이의 손가락 마디마디를 누르면서 재료가 눌릴 때 느껴지는 촉감을 손 전체를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 함께 주무르기. 아이 손에 재료를 넣은 후 아이 손을 엄마 아빠가 감싸며 힘있게 주무릅니다. 재료의 양을 다양하게 하면 더욱 좋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양을 잡고 주물러 주세요. 그 다음에는 손에서 새어나올 정도의 많은 양을 잡고 주물러 주세요. 힘의 세기도 약하게 또는 강하게 조절해 주세요. 살살 주무르기도 하고 아주 센 힘으로 꽉 누르듯이 주무르기도 해주세요. 3. 동그랗게 뭉치기.
아이가 직접 손에 재료를 쥐고 양손으로 조물조물하며 동그랗게 만들도록 합니다. 재료를 바닥에 놓고 아이 손 위에 부모 손을 포개입니다. 둥글둥글 문지르며 재료가 동그란 공처럼 변하도록 해주세요. 재료가 적은 양이면 손끝과 손가락 마디마디 사용해서 동그랗게 만들 수도 있답니다. 재료가 많으면 손바닥 전체를 힘있고 넓게 움직여 크고 동그란 모양을 만듭니다. 4. 양손으로 길게 밀기. 바닥에 재료를 올려놓습니다. 그 재료 위에 아이의 양손을 나란히 놓습니다. 아이의 오른손 위에 엄마 아빠의 오른손을, 아이의 왼손 위에 엄마 아빠의 왼손을 올려주세요. 손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움직이면서 재료가 좌우로 길게 늘어나도록 해주세요. 5. 양손으로 길게 잡아당기기. 아이가 재료의 양쪽 끝을 양쪽으로 양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재료를 쥔 손 위로 엄마 아빠 손을 함께 감싸주세요. 함께 양쪽으로 재료를 잡아당겨 재료가 길어지는 것을 관찰하며 움직입니다. 아이가 재료를 잘 잡으면 부모와 아이가 재료 끝을 하나씩 잡은 후 동시에 늘어나게 해도 좋습니다. 6.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기. 재료를 바닥에 놓습니다. 부모가 먼저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이 손을 주먹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아이의 주먹에 엄마 아빠의 손힘이 더해지면 좋습니다. 부모가 아이 주먹을 손으로 감싸고 재료를 향해 쿵쿵 쾅쾅 손으로 힘있게 내려쳐 주세요. 아이가 손으로 힘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자신의 힘으로 재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잘 관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만약 아이 손이 크다면 엄마 아빠의 두 손으로 아이의 한쪽 주먹 손을 감싸 잡으며 놀이하면 됩니다. 7. 손과 손가락에 두르고 묻히기. 엄마 아빠의 손으로 아이의 손에 촉감 재료를 묻혀주세요. 또 촉감 재료를 길게 만들어서 반지처럼 팔찌처럼 아이의 손에 둘둘 감아주세요. 재료를 부모 손에 잔뜩 묻힌 후 아이의 손바닥, 손등에 아낌없이 발라주세요. 8. 깍지 끼고 손잡기. 촉감 재료를 묻힌 손으로 아이와 손을 잡습니다. 엄마 아빠의 손의 움직임과 촉감 재료의 특성이 함께 아이의 손에 전달됩니다. 이번에는 아이와 깍지 끼며 손을 잡아주세요. 손가락 사이사이 재료가 충분히 들어가서 재료의 특징을 더 적극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손을 깍지 끼며 잡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 만질수록 똑똑해지는 촉감놀이를 낭독을 해봤는데요. 이 책을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안에를 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와 있어요. 네, 사파도 있고. 그래서 우리 아이와 엄마, 아빠가 함께 촉감놀이를 할 수 있도록 굉장히 글씨도 편하게 보기 좋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되게 뭐랄까? 부모라면은 어린 자녀를 내가 양육하고 있다면은 촉감놀이는 또 필수잖아요. 이 책을 통해서 좀 많은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